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에서 송시문 교수님 지도를 받고 있는 이성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기공명 유속계를 이용한 식기세척기 내부 다상유동 가시화입니다. 저희 MFL에서는 MRV, 즉 자기공명 유속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자면 정지환 유체와 흐르는 유체의 페이즈 신호의 차이로부터 속도장을 얻고 유동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좌측 상단의 그림처럼 열봉다발의 속도장 분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매그니튜드를 이용해서 난류운동 에너지를 계산하고 가전제품 내부에서의 유동소음 개선 연구를 수행하는 등 보여드린 연구 이외에도 MRV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속도장과 난류운동 에너지 측정뿐만 아니라 MRV를 이용해서 다상유동 가시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RV를 이용해 실리콘 오일 내부에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버블의 유동을 연구한 좋은 논문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MR 시퀀스보다 빠른 스캔 타임을 가지는 에코플래너 이미징 시퀀스를 이용해 버블을 포착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장의 슬라이스를 얻는데 약 100ms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버블의 속도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도 다상유동 연구를 MRV를 이용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요즘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식기세척기의 필터부 내부 다상유동을 가시화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식기세척기 펌프로 들어가는 버블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MRV 모델 설계와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식기세척기에서 저희 실험에 들어가는 파트들은 총 6가지인데요. 식기 공간인 터브 위에 원통형 필터인 엑스드 필터, STS 필터, 터브 필터와 연수기 캡들이 있고 터브 밑으로는 세척수가 보이는 썸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위한 MRV 모델은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실험에 필요한 인렛은 따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MRV 모델 제작에 사용한 역학적 상사 내용인데요. 식기세척기 펌프가 있는 펌프 입구가 있는 펌프의 출구에서 기준유랑 정보를 저희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LG전자에서 주셔서 평균 속도를 계산을 했고 유체는 섭씨 30도의 물로 상정을 해서 레이놀즈 수를 계산했습니다. 계산한 레이놀즈 수는 약 34,000원으로 펌프의 출구의 유동이 난류 영역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를 할 때는 2분의 1 스케일로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펌프 출구의 지름이 2.8cm에서 1.4cm로 줄었고 작동 유체는 마찬가지로 30도의 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때 계산한 평균 유속과 유량은 각각 194.9cm/s 그리고 18rpm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이렇게 내부에 메쉬 필터도 포함하고 있기에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필터부에 대한 상사도 따로 해주었는데요. 선행 연구에서는 모디파이드 레이놀즈 넘버를 이용하였고 필터에 사용된 실제 식기세척기 필터에 사용된 80 메쉬 정보를 바탕으로 변수를 계산해서 모디파이드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MRV 모델 제작에 사용할 필터를 규격 제품 중에서 100 메쉬 필터로 선정을 했고 MRV 실험을 하기 위해서 폴리에스터 재질의 필터를 선택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모디파이드 레이놀즈 넘버로 피팅식을 구해서 필터부의 저항을 나타내는 모디파이드 패닝 프릭션 팩터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식기세척기와 MRV 모델에서의 패닝 프릭션 팩터를 계산했을 때 그 차이가 약 1.7%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MRV 실험 셋업 모습입니다. MRI가 스캔룸 안에 있고 그 베드 위에 MRV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룸 바깥에 레저버와 펌프가 있고 MRV 모델과는 네아포스로 연결하였습니다.
온도 제어는 코일 히터로 하였고 서모커플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유량은 펌프와 인버터를 이용해 제어했으며 전자유량계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작동 유체는 30도의 물이고 신호 증폭을 위해서 20mm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표는 MRV 실험에 사용된 MR 파라미터들입니다. 우선 3D로 스캔을 했고 FOV는 좌우측으로 320mm, 높이 방향으로는 114mm로 정해서 터브와 썸프, 필터들이 모두 포함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셀 하나의 사이즈는 좌우 방향으로 1mm, 그리고 수위가 움직이는 높이 방향으로는 0.5mm로 스캔을 했고 분석을 할 때는 좌우 방향 길이를 보관해서 0.5mm 크기의 정육면체 복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각각 3회와 4회 평균을 하지 않고 측정을 해서 총 7세트의 데이터를 획득했고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을 때 스캔 시간은 약 1.25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유동이 있을 때와 없을 때 X축 방향에서 보시는 일반 그레디엔트 에코 시퀀스를 통해 얻은 매그니튜드 신호 영상으로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 신호의 세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신호의 세기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단면 사진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두 단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단면은 이제 원통형 필터의 중심부 쪽 단면인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유동이 없을 때는 물이 차 있어서 신호가 잘 나왔으나 유동이 생길 때는 상단이 막혀 있는 이제 필터 허브의 캡에서 시그널 로스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면은 썸프 출구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입니다. 여기서도 유동이 없을 때는 신호가 강하게 나오던 것이 유동이 있을 때 썸프의 출구 파이프에서 시그널 로스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 로스가 생긴 곳의 공통점을 확인해보면 유동의 방향화되는 것이나 아니면 급격한 형상의 변화가 생기는 곳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그널 로스가 생긴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주요 인자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버블입니다. MRV는 이제 수소 원자로부터 신호를 얻기에 버블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난류 또는 속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측정한 TK 이미지와 매그니튜드 이미지를 보시면 매그니튜드의 시그널 로스가 있는 곳이 TK 값이 높은 곳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버블과 난류에 의한 시그널 로스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두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초 실험이 필요합니다. 버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버블을 발생시킬 만한 구조 요소들을 변경하고 MRV 모델 내에 물을 꽉 채워서 버블 발생을 최소화한 후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즈를 측정하면 난류 성분이 강한 곳에서는 속도값이 나오고 버블이 있는 곳에서는 속도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버블 주입을 컨트롤해서 버블을 정량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이제 위 두 방법으로 시그널 로스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된 내용인데 간략히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MRV를 이용한 다상유동 연구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MRV 모델을 제작한 방법과 역학적 탐사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와 토의 부분에서는 매그니튜드 영상 보여드리면서 시그널 로스가 생기는 위치를 특정했으며 시그널 로스의 두 원인인 이제 버블과 터뷸런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정량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립처럼 각 위치에서 공기가 존재할 확률을 파악하고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된 유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의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즈 측정과 TK 측정을 통해서 시그널 로스의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도입부에서 소개드린
EPI 기반 시퀀스를 이용해서 펌프로 들어가는 버블의 움직임도 포착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